안녕하세요. IFS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의 전문 컨설턴트 이용구입니다. 지금까지 주의해야 될 점포를 저희가 좀 같이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럼 좋은 점포는 어떤 거예요? 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좋은 점포에 대한 제가 리스트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계속 제가 주장을 하는 건데요. 건물주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의 그 만나는 결합을 저는 결혼과도 항상 비유를 하고요. 임차인과 건물주와 만나는 것도 결혼과 비유를 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신중한 그런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건물주의 인성이 좋은 점포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의 팁만 드릴까요? 너무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좋은 건물주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임대차 계약서의 양이에요. 임대차 계약서가 한 장이다. 굉장히 좋은 건물주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가 50장이에요. 나쁘다고 하면 표현하면 좀 섭섭해 하실 테니까 굉장히 좋은 확률은 적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대차 계약서가 많다는 건 법률과의 자문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법률과의 자문을 받고 있다는 뜻은 정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때로는 쫓아낼 때 법으로 무조건 하겠다라는 거고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공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 가면 공증을 하게 되는데 이 공증을 하면 그 조항이 있을 거예요. 50페이지 안에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는 명도 칠 수 있는 조건을 다 답니다. 거기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냥 무조건 오늘 밤 짐 싸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쫓지 못할 수 있도록 명도 소송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명도 소송을 하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몇 달은 버티면서 싸울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또 건물주와 화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공증하는 정확한 용어는 재소전 화해조서예요. 이 재소전 화해조서, 모든 제자의 소송을 하기 전에 우리는 화해했다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조서죠. 재소전 화해조서를 처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써버립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조항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 건물주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명도 소송의 절차 없이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물주를 만나는 요령 중에선 이 공증을 하지 않고, 공증을 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의 양이 되도록이면 적은 거, 그리고 거기에 조건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서조항도 굉장히 적은 거, 혹은 없거나, 이런 분이 건물주의 인성이, 우리는 자영업자는 좋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앞 공간에 활용 공간이 있는 곳이에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때요? 실내 들어가서 꽉 막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대화 나누는 거 싫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깥에 테라스가 있는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불법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힙지로라고 하는 을지로라든지 뭐 전주의 어떤 이런 관광지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원칙은 무조건 밖에 있는 테이블에서 음식을 즐길 수 없어요. 그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코로나19 때문에 조금은 아마 풀어주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 공간이 있는 곳은 앞으로도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앞 공간이 있는 공간은 소비자의 나중에 내가 이 가게를 팔 때 선택을 받기 굉장히 좋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좋아하는 건데 앞 공간이 있는 치킨집에서 맥주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면, 아까 제가 주의해야 할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면의 그 길이가 조금 넓은 것, 저희가 2칸 이상에 되는 점포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2칸이라는 것은 한 칸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분양받을 때 보면 그걸 한 칸이라고 해요. 기둥과 기둥 사이. 기둥이 좀 없으면 어쨌든 한 3.5m 정도를 저희가 한 칸이라고 하는데요. 2칸이면 7m예요. 이 정도면 굉장히 좀 훤해지거든요. 그래서 전면 2칸의 점포를 찾는 것이 좀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도로폭이 넓은 점포, 그리고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 점포죠. 그러나 뭐 그만큼 월세와 권리금이 높으니까 이건 좀 잘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보증금이 많은 게 안전한 건물이에요? 아니면 보증금을 적게 거는 게 안전한 건물이에요? 이게 좀 갈라지거든요. 근데 저는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보증금이 많은 곳은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건물주가 돈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목돈을 받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임차인이 권리금 많이 받아갈까봐 또 배 아프신 분이 있어요. 또 이 영상 보시는 건물주는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보증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임차인 입장에선 나중에 가게를 팔 때 불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증금 1억짜리가 있고 보증금 1,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월세는 동일합니다. 아니면 월세가 1,000만 원이 살짝 높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장사가 잘 되면 뭘 받죠? 권리금을 받습니다. 1억짜리의 권리금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1,000만 원짜리 권리금을 많이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예비 창업자는 총 재산으로 창업 아이템을 선택하기 때문에 무조건 보증금이 낮은 곳이 유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혹시 나중에 내가 장사를 하다가 안 되더라도 우리나라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무조건 계약을 한 계약 기간까지 올인하면서 월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보증금에서 깔 수밖에 없어요. 보증금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건물주 입장에선 1,000만 원, 2,000만 원 벌써 까였으면 김씨, 이씨 그냥 나가 이러면 오히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높은 건 결코 임차인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햇볕이 잘 들어오는 점포가 좋습니다. 늘 그늘진 점포가 있는데 이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실이 없는 점포. 같은 건물 안에 공실이 있다는 건 이 건물주가 좀 악독할 확률이 높을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동일 선상의 건물보다 월세가 높거나 임대료를 매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비어있는 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공실이 없는 건물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권에 갔을 때 이 상권력을 보는 기준, 공실이 많네? 공실이 없네? 이거 가지고도 상권력을 판단합니다. 어떤 상권을 선택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영업시간에 제약이 없는 점포. 어떤 건물주는 우리 점포는 10시까지밖에 못해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내가 매출을 올리는데 제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영업시간에 제약이 없는 점포. 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같은 건물의 임차인들이 선한 점포, 서로 같이 인사하고 으쌰으쌰 해주는 그런 건물은 아무래도 좀 활성화되겠죠. 또 한 가지 마지막은 편의점인데요. 편의점이 있는 점포는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점포에 내방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편의점이 옆에 있거나 같은 건물에 있으면 훨씬 유리한 점포입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점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이용구와 함께한 IFS 창업에 대한 Q&A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매주 진행되는 유명하고 유능한 창업 전문가들의 이런 Q&A 세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확한 창업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꿀팁들도 단단히 챙기실 바라겠습니다. 사전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요,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사전 등록하시고 박람회에서 뵙겠습니다.